안녕하세요. 예산정책처 사회예산 분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회계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예산정책처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분석입니다. 건강보험은 2023 회계년도 총 수입은 94.9조 원이며 총 지출은 90.8조 원 규모입니다. 2021년 이후 단기 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흑자 규모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재정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 및 예결사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관련 거버넌스 구조상 건강보험 관련 정책 수립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사업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권한까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기금화 방안 마련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의견입니다.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추세에 비해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 보험료율 법정 상한 도달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정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국가재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법령상 지원 비율에 연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관련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의료 등 사회보장 급여 수급과 관련한 정부 복지 시스템 5개를 세개로 개편하는 프로젝트로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3,55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2023 회계년도의 집행실정은 예산 현액 123억 7,300만 원 중 9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900만 원을 이월하고 14억 4천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입니다. 먼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2022년 2차 개통 이후 시스템 기능 오류로 기초연금, 교육급여, 아동수당, 긴급복지 등 각종 복지급여 지급 신청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 4차 시스템 구축이 연기되었고 2023년부터 24년까지 예정이던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개발 일정 또한 미정인 상황입니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2-3차년도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계약 보증금 반환 청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부 또한 사업자에게 총 반환금, 이자액, 지체상금 등 총 30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 보증금 국고 기속 철회 요청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 또한 함께하였습니다. 복지부 및 조달청, 사업자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계약 해지 관련하여 대금 반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소송 등 후속 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의견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2023-24년 시스템 개발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 9개 개별 시스템은 기능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3-24년 개별 사업 내 별도 시스템 예산 7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별도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부수적인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 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국가에서 1대2로 매칭하여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가입률 및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가입 아동 수는 63,200명으로 가입 대상 아동의 71.9% 수준입니다. 월 평균 매칭금 또한 99,990원으로 예산 편성 기준 97,000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의 연도별 가입 대상 인원 및 매칭 지원금 단가 추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추계하고 사업 홍보 및 연계 방식 확장 등 가입률 및 저축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 204억 원 중 51.5%인 105억 원을 집행하고 9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규모 및 소요 재정의 과다 추계로 인해 연례적으로 연도별 계획 목표 대비 실제 지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목표 및 소요 재정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연례적인 실적 부진 및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분석 의견으로는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나 동사업이 신규 추진된 이래 전체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비중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의료기관의 참여 및 등록률이 제고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내역 사업인 전공이득 육성 지원 사업은 충원율이 낮은 육성 지원 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단기 연수 및 술기 교육 등을 지원하여 수련 환경 및 수련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으로는 첫째, 단기 연수 지원 및 술기 교육 지원 등 전공의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충원율이 저조한 깊이 전공 과목의 전공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육성 지원 과목의 충원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PPT의 표를 보시면 외과의 경우 2023년도 67%, 흉부외과의 경우 55%, 산부인과의 경우 77%,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5%에 불과하며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도 4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의료계가 의대 정원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며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분석 의견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이용률이 연례적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실적 또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2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미이용 사유 조사 결과 첫째 38%가 활동 지원사와 미연계되어서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26.8%는 가족 돌봄으로 이용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일 큰 사유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 미연계 사유는 27%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20.6%는 수급자 특성으로 인해 활동 지원사가 기피하는 이유, 20.5%는 필요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답변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2011년 대비 2024년 3.8배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1인당 활동 지원사의 비율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0.7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간의 1:1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이용료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의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상당수가 종합조사 업무 경력이 없고 업무 배치 인력 순환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전체의 41.2%가 장애 업무 근무 경력이 없으며 장애 업무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중에서도 1년 미만인 경우가 16%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인력 신규 보직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회 5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습 교육이 중요하므로 현재 10시간의 실습 시간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전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중 79.2%가 중고령층이며 87.6%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및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강화,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주요 재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금 자체 수입은 3조 원이나 사업비는 3.7조 원으로 자체 수입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큰 구조입니다.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2011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차입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 기금 자체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정 부담금은 큰 변동 없이 최근 6년간 평균 2.9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배 부담금을 늘리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차원에서 과도한 예수금 차입 방지 및 지출 구조 조정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약처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우선 어린이 급식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행정 전자화 등을 활용한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 19억 1,3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민간 자본으로 소프트웨어 구축 후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으로 수행하려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PPT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업은 제1호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존 정보화 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 기업, 이 기업에는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민간 기업의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일정 기간 운영 유지 관리비 지급을 통한 이윤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의 과도한 증가, 구축기간 연장, 계약기간 종료 후 민간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임대형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한도액에 대한 국회 심의 의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급금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견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3년 11월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으며 예산이 전액 불용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관련 법률의 개정 추이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햇섭제도 활성화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안전한 식품 생산,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햇섭 및 스마트 햇섭 인증의 확대를 추진하고 기존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분석 의견으로는 햇섭제도 확대로 인증업체가 증가하는 한편 인증업체의 법령 위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 인증기준 미준수 업체 적발 등을 위한 사후관리 현장평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자체평가 및 서류평가로 대체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인력 증원 및 이를 통한 현장평가 확대 등을 통해 조사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햇섭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에 대한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분석입니다. 동사업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유통,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코로나19 면역력을 지속 확보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예방접종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예산 현액 8,357억 5,500만 원 중 7,61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83억 3,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24년 5월 말) 기준 기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의 재고 물량 및 향후 도입 예정인 신규 백신 물량, 백신 접종 공고 대상인 고위험군 및 면역 저하자의 최근 접종률 추이 등을 고려할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추가적으로 신규 도입하더라도 해당 백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잔여 물량 및 신규 도입 예정 물량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분석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